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도 오늘 2016학년도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집니다. 이 시각 시험장에선 긴장감이 높을 텐데요. 시험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박상원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포항 이동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8시 10분 입실 완료 시간을 앞두고 이곳 시험장에도 수험생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시험장 앞에선 부모와 선후배들이 아침 일찍부터 고사장에 들어가는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선 오늘 포항 이동고등학교 등 73개 학교에서 25,800여 명이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오늘 시험은 8시 40분 1교시 국어를 시작으로 수학, 영어 순으로 치러지고 영어 듣기 평가는 오후 1시 10분부터 25분간 치러집니다. 이 시간대에 시험장 주변에선 서행하고 경적 사용을 자제해 소음을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교시 탐구 영역이 끝나는 오후 3시 52분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험이 끝나고 5교시 제2외국어나 한문을 치는 수험생은 오후 5시에 시험이 종료됩니다. 오늘 치른 수능 성적은 다음 달 2일 수험생들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지금까지 포항 이동고등학교에서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수능일인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리고 약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금방 그치겠고 기온도 평년 수준을 보여온 수능 추위는 없겠습니다. 양태빈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수능일입니다. 수능일인 오늘은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는데요. 공기도 깨끗하겠고요. 기온도 어제와 비슷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수험생분들은 일교차에 대비해서 얇은 옷을 여러 번 껴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 곳곳에서 약한 비가 오락가락하겠는데요. 많은 양은 아니지만 수험장 가는 길에 교통안전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든 시험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대체로 구름이 지나면서 서늘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포항 13도, 경주 9도로 시작했고 낮 기온 포항, 경주 1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이 다소 지나겠습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낮 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5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오전 동안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파도도 최대 3m로 일겠는데요. 오후가 되면서 먹구름이 조금 물러나겠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내일과 모레에도 또 한 번의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은 오늘 수능 시험을 치르는 중증 장애 수험생들을 위해 시험 장소까지 특별 교통수단인 동행콜 차량을 무료로 운행합니다. 시설공단은 포항시 거주 중증 장애인 등 교통약자 수험생들로부터 사전 예약을 받아 고사장 이동과 귀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포항시로부터 동행콜 11대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각각 7조 9천억 원과 3조 6천억 원 규모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부문별로는 사회복지보건이 일반 회계 30%인 2조 918억 원으로 가장 많고 농림해양수산 1조 139억 원, 일반행정 교육 9,792억, 수송교통 지역개발 7,720억 원, 문화관광 5,550억 원 등입니다. 경북교육청도 학교 신설 등 증개축 수요 증가와 인건비 상승, 3에서 5세 교육비 지원 사업인 누리과정 사업비 편성으로 지난해보다 4% 늘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경상북도 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1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영덕의 원전 유치 여부를 주민에게 묻는 민간 차원의 주민투표가 어제부터 시작돼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찬반 여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투표 결과가 원전 건설 과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읍 내 한 주차장에 마련된 투표소로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나서서 원전 유치 찬반을 주민에게 직접 묻는 주민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껏대로 와가 이래 참석은 해야죠. 그러니까 반대를 하든 온대를 하든 그건 자유니까. 영덕군의 지원 불허 방침으로 투표소는 관공서나 공공건물 대신
농협 주차장 등에 마련됐습니다. 영덕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는 어제부터 시작해 오늘 오후 8시까지 20개 투표장에서 진행됩니다. 어제 하루 7,900여 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자체 작성한 투표 인명부 기준으로 49.2%, 전체 유권자 3만 4천여 명을 기준으로는 23.2%입니다. 민간단체인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각 투표소에 관리위원장과 참관인 등을 배치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2개 투표소당 변호사 1명도 배치했습니다. 투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400여 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20명의 변호사들이 각 투표소마다 담당을 하고 개표는 영덕 농협에서 진행돼 오늘 자정쯤에나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지난 7월 산업자원부가 영덕을 신규 원전 건설지로 발표한 뒤 주민들이 요구한 주민투표를 영덕 군수가 거부하자 민간 차원에서 추진해 이뤄진 겁니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는 불법이 아니고 원전 건설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자는 것이라며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원전 유치를 찬성하는 주민들은 이번 주민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투표에 참여하지 말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와 영덕군은 이번 투표의 결과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반응이지만 반대 의견이 높게 나올 경우 앞으로 원전 건설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상북도가 지방이전 기업들에게 지원되는 산업자원부의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43개 기업의 투자 유치 실적을 거두어 583억 원의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을 이들 기업에 지원하는 전국 최고의 지원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자동차나 전자제품 생산업체로 이로 인해 도내에는 1,25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일부 언론이 보도한 최진철 전 17세 이하 대표팀 감독 내정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은 공식 자료를 통해 최진철 감독은 스틸러스의 차기 감독으로 검토 중이지만 접촉한 후보는 아무도 없고 결정된 사항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최선을 다해 마치고 나서 새 감독 선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포항은 사계절 해양 스포츠의 적지로 평가받으면서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를 관광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일만의 자연 환경은 해양 스포츠를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하지만 관련 인프라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영일대 해수욕장 입구에 해양 스포츠 아카데미가 있지만 이용객이 거의 없고 동호인들은 해변 컨테이너 창고에 장비를 보관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적 인프라는 참 좋아요. 여기 능력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 불구하고 근데 이제 물적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현재 포항시에는 어려워요. 울산 태화강 하구에 마련되어 있는 수상 레저 계류장입니다. 울산시가 2년 전 20억 원을 들여 준공했는데 선착장은 물론 거대한 장비 보관동과 샤워장을 비롯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 신입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신입 회원이 들어오셔가지고 전에 같으면 들어왔다가 한두 번 하다가 그만두고 안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울산시는 지난해 이 시설을 통해 초, 중고 대학생 1,400여 명에게 해양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 윈드서핑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학교에서 윈드서핑이나 요트 종목의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인근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그 엘리트 선수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동원과 같이 이렇게 가져간다면 오히려 조금 더 빨리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도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차가 없는 젊은이들이 해양 스포츠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저변이 확대됩니다. 지금은 이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가격이 저렴해졌고 일단은 옛날 배들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배우는 과정 자체가 쉬워졌어요. 5만 원 수준의 한 기초 과정은 3, 4일 과정을 다 배울 수가 있으니까요. 일본의 윈드서핑 중심지인 즈시 해변은 전철역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어 해양 스포츠 메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고급 요트가 줄지어 서 있는 마리나항 조성도 필요하지만 윈드서핑과 서핑보드 등 영일만이 가진 천혜의 자연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을 우선 육성한다면 포항은 해양 스포츠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을 겁니다. MBC 뉴스 이규선입니다. 지난해 경주시 충효동에 시유지를 매입해 대형마트 진입을 막은 경주시 상인보호위원회가 지난 2일 등기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인보호위원회는 토지 매입 비용 11억 8천여만 원을 자발적인 시민모금과 대출을 통해 조성했지만 현재는 이자 비용 부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주시가 갈등과 반목을 해소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갈수록 악화되는 경주시 충효동 일대 상권을 살리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충효동 도시개발 구상 협의회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포항시내 미관지구 안에 장례식장 설치가 금지됩니다.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미관지구 내 장례식장 설치를 금지하는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현재 포항시 미관지구는 형산 로타리에서 S포항병원 구간과 형산강 로타리에서 오거리 구간, 그리고 형산 로타리에서 대잠 사거리 구간 등 9곳에 36만 제곱미터입니다. 포항 KTX가 개통된 지 7달 만에 이용객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승객이 몰리면서 주말 증편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속버스 업계에는 큰 타격을 입히고도 역세권 개발은 감감무소식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KTX 포항 역사가 오가는 승객들로 북적입니다. 지난 4월 2일 개통 이후 7개월 만에 이용객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예측보다 주중은 57%, 주말은 48%나 웃돌았습니다. 포항은 철강산업단지가 있고 해병대가 있으며 또한 천혜의 관광단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 여객 수요가 탄탄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하루 운행 횟수가 왕복 10회뿐인 가운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운행 편수가 없고 특히 주말은 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역사만 덩그러니 세워졌을 뿐 역세권 개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천이 있는 좁은 골짜기에 역사가 위치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중간에 초곡천이 흐름을 얻어서 그 초곡천이 개척이 된다면 부지의 면적이 협소하여 전체 개발 사업의 경제 효과가 저하되므로 신역사와 연결하는 도로망이 잘 갖추어지지 않아서 시내버스가 잘 다니지 못하고 승객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포항 KTX 개통 이후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버스업계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신경주역을 오가는 리무진은 지난 9월부터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또 포항 KTX 이용객이 하루 평균 4,700명에 이르면서 포항 서울 간 고속버스는 손님이 격감해 운행 횟수 조정을 검토하는 등 고속버스 업계는 휘청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한동대 환동해경제문화연구소가 주최한 지역발전 심포지엄에서 대경연구원 이상용 박사는 포항의 대중교통 개선 방안으로 노면 전차를 제안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포항의 시내버스 교통 분담률은 20%밖에 되지 않는데 지원을 늘리더라도 분담률이 높아지거나 서비스가 개선되기 어렵다며 대안으로 유럽에서 보편화된 레일 전차인 트램을 제시했습니다. 해맞이 공원에서 포스테까지 10.7km의 트램 설치 사업비는 2,700억 원이지만 정부 지원 60%를 받으면 시 부담은 1,100억 원이어서 검토할 만한 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9월 대구 경북 지역의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대구 경북의 승용차 등록 대수가 지난해보다 18.7% 늘었는데 특히 수입차 증가율이 전년 대비 27.6%로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연말에 가까울수록 자동차 영업점에서 당해년도 차를 할인해주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지난해 9월에도 전년 대비 승용차 등록 대수가 20% 이상 늘었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도로를 달리는 물품 배송차들이 전기 자동차로 바뀐다면 에너지 효율은 훨씬 높아지고 환경오염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이런 것을 현실화하기 위해 대구시가
소셜커머스 유통업체인 쿠팡과 손을 잡았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연간 매출액 3,400억 원, 500만 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소셜커머스 유통업체 쿠팡이 대구에 친환경 첨단 물류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장소와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쿠팡은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는 물류센터를 대구에 지어서 전기자동차로 물품을 배송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전기차 10,000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행정-재정적 지원과 투자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는데 물류센터가 생기면 포장과 검수, 배송 인력 등 신규 고용 창출도 기대됩니다. 대구는 미래형 자동차 등 신산업에 대한 새로운 육성에 탄력을 받게 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대구시는 프랑스 르노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르노 자동차는 대구의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적극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르노 자동차와의 협약에 이어 이번 물류센터 유치로 대구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현에도 한 발 더 다가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됐지만 일반 토지 거래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아파트 매매 건수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지역과 주변 일대 56.6제곱킬로미터에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제가 6년 만인 지난 9월 말 해제된 이후에 신도시 내 아파트 매매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 거래된 아파트 매매 건수는 55건으로 9월 19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고 오피스텔은 2.5배 늘었습니다. 현대 아이파크가 다음 달 말 입주를 시작하는 데다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로 아파트 전매가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토지 관계는 별로 증가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3배 정도 지금 증가가 되어서 지역 경기가 상당히 활성화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했던 토지의 투기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달간 토지 매매 건수가 25건에서 32건으로 늘었지만 경북개발공사가 분양한 신도시 내 단독 택지 전매가 상당수로 일반 토지 거래는 전달과 차이가 없습니다. 전답의 매매가도 별반 변동이 없습니다. 올해 초에 형성됐던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는 제곱미터당 15에서 30만 원, 그 바깥 지역은 7에서 16만 원대 그대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가 됐어도 거래량이 많이 변동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매물이 일단 없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내년 도청과 도교육청 이전이 완료되고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면 토지거래가 다소 활기를 띠겠지만 단기간 내에 폭등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지난달 지역 제조업과 도소매업 경기가 전달보다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제조업 업황지수는 57로 전달보다 6포인트 떨어졌는데 최근 2년 이래 가장 나쁜 수준입니다. 또 지난달 대구 경북 도소매업과 서비스업 업황지수는 82로 전달보다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포항시가 그제 장기면 마현이를 시작으로 2015년산 공공비축미 포대벼 수매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시는 40kg과 800kg짜리 포대벼를 다음 달 8일까지 50개소의 공판장에서 3천여 톤을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또 벼 건조 저장 창고에서 수매하는 산물벼 1,800여 톤은 지난달 19일부터 시작해 오는 14일까지 수매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포항시 장학회는 2015년도 장학생으로 대학생 509명과 고등학생 151명을 선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장학위원회는 성적 50점과 생활정도 50점씩 100점 기준의 장애인 가정과 다자녀, 다문화 가정에 가산점을 부여해 평가했습니다. 포항시 장학회는 선발된 학생들에게 이달 말까지 모두 8억 9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감정원은 이 시스템이 부동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부동산 통계 정보 등을 활용해 담보 대상 건물의 주소만 입력하면 해당 건물의 담보 가치를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정원은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을 신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국내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풍부한 일조량 덕분에 가을 과일의 당도가 지난해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최근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후지 사과는 지난해보다 당도와 빛깔이 더 좋아졌고 당도가 떨어진 경우는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지 감귤도 산 함량에 대한 당도 비율을 뜻하는 당산비가 좋아졌고 단감과 배도 지난해보다 당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은 수능일입니다. 수능일인 오늘은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는데요. 공기도 깨끗하게 했고요. 기온도 어제와 비슷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수험생분들은 일교차에 대비해서 얇은 옷을 여러 번 껴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 곳곳에서 약한 비가 오락가락하겠는데요. 많은 양은 아니지만 수험장 가는 길에 교통안전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든 시험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대체로 구름이 지나면서 서늘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포항 13도, 경주 9도로 시작했고 낮 기온 포항, 경주 1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이 다소 지나겠습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낮 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5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오전 동안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파도도 최대 3m로 일겠는데요. 오후가 되면서 먹구름이 조금 물러나겠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내일과 모레에도 또 한 번의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11월 12일 목요일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